안녕, 나 하키야. 이번 영상은 지난 4월 진행된 하영 씨의 기자회견 영상이야. 감사원과 검찰의 도루 없는 기획수사가 또 하나의 억지 기소를 만들었습니다. 각 언론사 기자님들을 오랜만에 뵈면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로 만나게 되어 죄송스럽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을 맡은 바 자기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 성실하게 근무하는 김포시청 공무원 여러분에게 사정기간에 불려다니는 불편을 주게 되어 김포의 행정을 이끌었던 전임 시장으로 미안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는 인천지방검찰청이 2025년 4월 14일 발표한 김포시 도시개발사업 비리사건 기소권은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논리적 비약과 잘못된 전제에서 이루어진 아니면 말고식 묻지마 기소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법원 재판을 통해 무고함을 밝히고 김포시 도시개발 행정이 거대 부정부패에 오염된 것처럼 호도되어 실추된 지역민과 김포시 공직사회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은 역대 모든 정부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에서의 감사원과 검찰은 권력의 입맛에 맞는 전방위적 감사와 수사로 더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과 대선을 앞둔 지금 그간 수면 아래 감춰졌던 수많은 사건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사례 중 하나로 민선 7기 김포시에서 추진됐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또한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하였으며 위법하고 부당했습니다. 이 사건 수사의 경과와 의혹은 정면 백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경과와 의혹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시민의 입장에서는 짧지 않은 3년 동안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한 사람의 인격과 명예가 이렇게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을까? 어쩌면 한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국가수사기관이 이렇게 해도 되나? 이게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수없이 가졌습니다. 기소당한 피고인으로서 위 의혹들은 지금도 풀리지 않고 있으며 감사원과 인천지검에 공개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제가 직무상 뇌물로 수수한 돈이 얼마입니까? 저의 범죄 사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사건의 최종 목적지로 의심받는 저로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피의자의 방어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 시 주요 혐의인 뇌물 관련 질문은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부정부패한 뇌물수수 사건으로 규정하고 압수수색은 물론 주변인들까지 금융거래 내역과 통신 내역 등을 조회하면서 전방위적으로 혐의를 추적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주요 피의자로 지목된 저에게 뇌물수수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의자인 저는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했음에도 검찰은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직권남용에 대해서만 간단한 질문과 조사를 마쳤습니다. 결국 검찰 조사는 요식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형식적인 절차를 밟을 뿐이었습니다. 어차피 기소시킬 것이니까
피의자의 소명은 굳이 필요 없고 구속영장 청구에 구속시켜놓고 재판받게 하겠다는 답정너 그것이었습니다. 인천지검이 2025년 3월 27일 검찰 조사, 2025년 4월 2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2025년 4월 14일 기소하면서 시장이 직무상 부당한 청탁을 받았는지 개발업체와 검찰이 페이퍼 컴퍼니라 지칭하는 윤역사에 대해 인식하고 관여했는지 이 사건 관계자들과의 공모 내용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비약과 추측으로 혐의 사실을 구성해 또 하나의 나쁜 기소를 완성시켰습니다. 공직자의 직무에 대한 뇌물수수와 같은 부정부패는 엄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감사원과 검찰의 책무 또한 단 한 사람의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하게 국가 권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수사 권력이 정치화되고 남용된다면 사회 질서는 무너지고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맞은 저의 수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법인 우리 성문 안성욱 변호사께서 그동안 3년 동안의 수사 과정을 변호하면서 이 변호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성문 안성욱 변호사님께 앉아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수사는 우리 정하영 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년 동안 진행된 수사입니다. 경찰에서 1년 6개월을 했고요. 그리고 검찰에서 1년 6개월을 했습니다. 경찰에서도 수사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뭐 압수수색도 하고 또 자금 추적도 하고 관련자들 다 수색을 하고 이래서 경찰도 나름대로 수사 의지를 가지고 했던 수사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경찰은 아무리 수사를 해도 범죄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수사 변화가 생겼는데 이 사건은 고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불송치 결정이 됐으면은 뭐 이의 신청을 한다든지 등 해서 이 불복 절차를 거쳐서 수사는 그 김포 경찰서를 관할하는 부천지청에서 이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 수사 기록을 다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고발인들이나 이 수사 관계자들이 뭐 이의 신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의 신청의 주된 내용은 이 경찰의 수사를 번복할 만한 중요한 증거 제시입니다. 그런 이의 신청 과정에서의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지는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천지청으로 사건이 이의 신청돼서 가지를 않고 2024년 2월경에 인천지검으로 갑자기 사건이 이송이 됩니다. 이거는 인천지검이 수사를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우선 거기는 수사 관할 건이 없습니다. 범죄지 관할도 아니고요. 피의자 관할도 아닙니다. 인천지검이 형사소송법상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천지검이 이 사건을 가지고 가서 형사 5부, 옛날로 치면은 특수부죠. 거기서 이 사건을 전면으로 재수사를 합니다. 인천지검의 그 수사가 또 경찰의 수사와 마찬가지로 1년 6개월 동안 다시 진행이 됐습니다. 경찰의 수사 강도보다 더 높은 강도의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과 여러 가지 수사 절차와 과정을 지키지 않은 것은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저희가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한 관련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근데 우리 정 전 시장님은 검찰 수사가
원점에서 재수사된 이후에 3월 27일 날 검찰 수사가 재개된 지 거의 1년 6개월이 다 돼서야 피의자로 소환을 받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여러 가지 검찰에서 제기했던 의혹들, 그리고 그 수사 과정에서 지금 뭐 검찰의 보도자료에 나오듯이 개발업자들이나 또 용역업체, 페이퍼 컴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업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들, 이런 여러 가지 검찰의 수사 행위들이 있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인천지법에서 부정당했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린 그런 내용을 뭐 직접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희 종합해서 3월 27일 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저희는 충분히 우리가 범죄 혐의가 없는 걸 소명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조사에 임했습니다. 우리 전 시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검찰 조사가 지금 거의 3년이나 진행된 조사인데 우리는 자신감과 또 희망을 가지고 임했던 조사가 4시간 반 진행됐습니다. 엄청난 부정부패 사건 아닙니까? 뇌물 액수가 150억이 넘고 받았던 뇌물 액수도 60억이 넘는, 아마 지자체장이 관련된 개발 비리 사건 중에서 이 사건이 아마 제일 큰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건인데 4시간 반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 날 일방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저희는 검찰이 증거를 숨기고 피의자인 정화영 전 시장에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이나 또 여러 관련자들 해유 등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어떤 수사 기법이나 또 수사 원칙에 따라서 뭐 그런 증거들을 조사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는 판사 앞에서는 공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법원에서도 공개가 안 됐습니다. 법원의 판사가 묻습니다. 이게 법리적으로 죄가 되느냐? 정화영 전 시장이 관련자들과 공모했다는 무슨 증거가 있느냐? 뇌물 관련해서 돈을 받은 증거가 있느냐? 검찰은 묵묵부답입니다. 영장은 당연히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청구됐다 기각됐던 공범자들에 대한 영장도 그날 같이 다 기각이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희망을 갖습니다. 앞으로 기각 이후의 수사에서 우리가 충실히 소명해서 정 전 시장님뿐 아니라 시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김포의 시민들의 그런 명예, 그리고 김포 지역 공무원들의 명예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겠다는 기회를 갖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4월 14일 날 기소를 해버립니다. 어디다 기소했습니까? 인천지법이 아닙니다. 영장 쇼핑도 아니고요. 이건 이상합니다. 부천지원에다 기소를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인천지법은 처음부터 이 수사를 할 만한 수사와 재판 받을 거리 없는 것입니다. 인천지법에 기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를 부천지청으로 임시로 직무발령을 내서 부천지원에다 기소를 한 겁니다. 이것도 법률적으로 이 절차와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되는지를 검토할 겁니다. 거기에 관여되어 있는 검찰 부부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저희는 물을 겁니다. 자, 사건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이게 뇌물을 받은 거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오신 기자분들 이 도시개발 사업 관련해서 뭐 민간 합동이 됐든 민간 개발이 됐든 용역회사가 붙는 거는 상식적으로 다 아실 겁니다. 근데 뇌물의 수소 약속 금액이 150억이 넘는 금액이 개발업체들과 그리고 용역을 맡은 회사와의 용역 계약 금액을 뇌물로 다 받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 업무 시행에 따라서 지급되는 용역 수수료를 뇌물 수수로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뇌물 공소 사실 본 적이 있습니까? 민간합동 개발 같은 경우는 용역 수수료 관련해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중에 그 민간사 대표인 금융사나 또 이 김포도시공사에서 만드는
그런 특수 목적 법인을 통해서 그 자금 집행은 다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행정감사 대상입니다. 우리 정하영 전 김포시장의 이런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그런 민간합동, 공용개발 방식의 그 용역회사를 통한 용역 수수료를 뇌물로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이 풍무지구 관련해서 또 뇌물을 약속받고 또 뇌물을 받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풍무지구 사업은 김포시에서 하는 사업도 아닙니다. 민간개발 사업입니다. 거기서 장릉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옴에 따라서 그 사업이 시작이 되었던 사업이고, 거기에 있는 장릉의 이전 그 장릉 부근에 있는 그 공원 묘지는 김포 시민들이 그 이전을 바라는 수건 사업입니다. 그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옴에 따라서 김포시에서는 그 행정적 지원을 한 겁니다. 그에 따라서 지급된 개발업체와 용역업체 간의 그 용역 계약에 따른 그 용역 계약 금액, 그리고 용역 수수료를 뇌물로 본다는 것도 저희로서 납득하기 어렵고, 검찰의 구체적인 증거 제시를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하고 지금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공소장으로 얘기를 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얘기한다고 합니다. 5월 21일부터 이 사건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부천전에서 진행이 됩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우리 정하영 전 시장님 그리고 관련자들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들께서도 재판 과정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또 신속하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또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봤어? 내용이 너무 어렵지?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영상에서 쉽게 풀어줄게. 아참, 내가 누군지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위에 내 소개 영상을 링크해 놓을 테니 꼭 한번 봐줘. 다음 영상에서 만나.